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레키로나의 정식 품목 허가 신청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에 이런 게 나왔죠.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정식 허가를 추진한다. 경증 전체 환자 투여 가능성. 자, 이 부분이 확대의 어떤 가능성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는 허가 유형 부분이 조건부 허가죠. 작년에 이제 12월 29일에 품목 허가를 신청해서 올해 2월 5일날 조건부 허가로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3상을 해서 데이터를 제출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3상 분석 결과 유럽에서 이제 지난달에 학회에서 발표도 있었고 탑라인에서 이제 그동안 의구심이 나왔던 통계적 위성을 임상의 대규모 환자를 더 늘려서 확보를 했죠. 그래서 고위험군 환자에서 중증 환자 발생률이 위약군 대비해서 72% 감소, 전체 환자에서는 70% 감소를 했고요. 임상적 정상 개선 시간 역시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위약군 대비해서 4.7일 이상, 전체 환자에서는 4.9일이 단축되면서 지금 좀 문제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제한이 걸려있던 투약에서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허가를 덕했는데 이 투약 어떤 제한들이 지금 이제 의료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보시게 되면 사망자 수가 이제 최근에 5일에서 지금 9명 정도로 지금 이제 증가를 되었고, 그래서 4차 이제 확산 이후에 과거에 이제 고령층의 어떤 부분이 많았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젊은 층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병실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부족하고 이 경증에서 위중증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 레키로나의 어떤 투약 관련되는 부분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 초보다는 늘어났는데 이런 걸 풀기 위해서 그동안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삼상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적 위선을 확보한 상태니까 이제 식약처에 신청을 하게 되면 검증과 평가를 해서 이 부분들이 승인되면 전체 이제 경증 환자로 간다라고 하면 국내에든지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이걸 통해서 해외 관련된 수출도 좀 더 이제 빠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최근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캐나다 쪽에서 어떤 기사들을 알려드렸을 때 이 3상의 결과를 보고 현지에서도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긴급 사용 승인을 7월 달에 이제 득하면서 이제 물량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빠르게 12월 달에 이번 달에 12월 달에 해서 올해 2월 달에 했듯이 이번에도 빠르게 이제 조치를 해준다고 하면 지금 상황상 좀 그렇죠. 왜냐면 8월 달, 9월 달, 10월 달이 유럽에서도 10월 달 전에 이제 후보 치료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뭔가 국가적으로 뭔가 좀 이제 서포팅을 해주려고 하면 식약처가 빠르게 이 정식 승인을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 조건부 사용 승인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 한국이 이제 이 부분을 빠르게 해준다면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정식 허가를 받는 거죠. 항체 치료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적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이제 셀트리온이 한 1.50,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세였습니다만 8월 달 들어서 이제 좀 변화된 어떤 분위기들은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다. 조금씩. 그리고 이제 호주서 이제 임상 1상 관련되는 흡입제 관련되는 부분, 요거는 이제 엔데믹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치료에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셀트리온이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제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백신 관련되는 mRNA 관련되는 어떤 플랫폼의 확장과 더불어서 이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이 경구용과 더불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떤 니드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요것도 이제 빠르게 이제 속도를 내고 있죠. 그래서 호주 TG로부터 레키로나 흡입제형 임상 시험 계획을 IND 승인을 받았다. 요것들의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진행은 이제 미국 그 바이오기업 이날론이 이제 여기 이제 흡입제 관련되는 부분을 주로 이제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일상에서 건강한 피험자 24명을 대상으로 이제 안전성 형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연내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 평가까지도 진행을 하겠다. 이미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이제 흡입제 레키로나 개발 논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변이라든지, 팬데믹이 종식이 되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준비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을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흡입기를 통해서 발생한 레키로나의 에어로졸 입자 크기가 호흡기로 전달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일단 확인을 했고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흡입형 레키로나 반벽 투여 시에 이제 안전성하고 내약성을 확인했고, 이번 이제 호주 임상 일상을 그래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데믹이 되면 병원으로 가기가 그러니까 게임 체인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환자들이 바로 이제 투여갈 수 있는 경구라든지 협의형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9월이나 이제 10월 달 정도 되면 미국에서 이 부분에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근데 동일한 재료가 나와도 유독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주가의 어떤 상승폭이라든지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게 상당히 좀 아쉽죠. 그래서 이제 요런 기사도 오늘 좀 나왔어요. 셀트리온하고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급등을 했는데, SK케미칼, 요런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 특히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발 이슈도 있고, 작년에 실적이 그러면 나쁜 것도 아니었고, 올해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이 또 부진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주가가 내려갈 때는 내려가고, 박스권이고, 이제 답보 상태가 5월달 이후로 몇 달 동안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시장 논리라는 것들이 항상 정당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시장 논리로 이제 벌어진다는 걸로만 하기는 상당히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제 형성되는 게 시장이 아니라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그 최근에 이제 신규주들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몰려서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부분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고점을 찍고 2월달 이제 그 뒤에 소식이 있을 때만에 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식약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델타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동물 실험 이야기 나오는데 그 뒤로 이제 빠졌다가 답보를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면 좀 상식적이지 않는 어떤 이제 주가 흐름이 그동안 됐다는 게 사실은 그 팩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위해서 공매도뿐만 아니라 이제 가격의 흐름뿐만 아니라 기간 조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이 부분들이 이제 빨리 정상적으로 이제 대기되어야 되는 어떤 지점이다. 그게 이제 8월 달인데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아쉬움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실적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델타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동물 실험에서 이전하고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전의 어떤 고가를 아직도 회복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한 28만원 건 위에는 있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으로 나오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셀트리온보다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고성정주라고 하면 이 밸류에이션도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제가 한번 따와 봤는데, 셀트리온은 작년 기준 71.54고요. 1년 뒤 기준으로 보면 41.8
283입니다. 그럼 삼바 같은 경우는 수급이 몰리고 있고 막 이런데 작년 기준은 249고, 예, 1년 뒤로 보이면 140이거든요. 항상 고평가를 한다고 하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고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막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사주고 있고, 예. 나름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여기는 논란이 있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시장 논리래도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 자체가 다분히 조금, 좀 이상하죠, 사실은. 뭐. 그리고 시가총액 차이도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예. 10일 종가 기준으로 삼바가 한 62조고요. 셀트리온 같은 37조 정도 되니까 여기는 CMO를 중심으로 하는 거, 여기는 직접 개발을 하는 데니까 개발 능력은 사실상 뭐 예전부터 셀트리온이 앞서고 있다는 거는 이제 객관적인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렇게 지금 차이가 계속 나는지 좀 그래서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시장의 어떤 중심이 백신 쪽이다. 예. 이런 것만으로 하기에는 해외의 어떤 주가를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좀 특이한 현상이 계속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좀 납득이 안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병을 통하고 장기적으로는 뭐 저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3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이제 이 28만원대, 30만원대 어떤 도전들이 올라와야 조금 이제 나아짐을 보여줄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수급상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15만 주 매수를 해줬고요. 기간도 이제 한 2만 주 정도. 개인들은 또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을 또 올라가니까 박스권의 어떤 전략을 뭐 구하는 뭐 개인들일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던지고 떨어지면 사주고 뭐 이런 어떤 흐름들 8월 달에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28만원대 30만원의 흐름들이 좋아질 만한 어떤 기사들은 이번 그 이제 다가오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그 다음에 CAMP의 안건 등재, 그 다음에 기타 어떤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기타 국가에서의 어떤 그 수출 관련되는 이슈,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이제 합병 이슈 관련되는 어떤 부분에서 점진적인 어떤 상승, 이런 어떤 재료들은 여전히 있더라.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식약처에 정식적으로 허가사항의 어떤 이제 재료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중장기 어떤 흐름들은 뭐 여전히 뭐 양호하고 단기적인 어떤 부분들의 어떤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더 기다려 보시게 되면 좋은 어떤 흐름으로 보답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오늘 1.5% 올랐는데요. 3번은 지금 장중에 거의 지금 이제 100만원에 육박하는 흐름들, 거의 이제 뭐 이런 이제 신고가 흐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뭐 상대적인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셀트리온도 자 이런 어떤 신고가 흐름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도 뭐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돌파 흐름들을 8월 달에 넘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면서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의 내용들은 다 이제 일단 호재로 일단 시장이 받아들일 거고요. 향후에 어떤 그 부분의 어떤 진행 사항들이 주가에 또 반영되는 어떤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